예비고1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범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2019학년도 3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2분의 5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고민하지 맙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번 곱해졌으니까 플러스로 고쳐지고 2분의 1 제곱해주면 4분의 1이 되겠죠. 나누기는 우리가 곱하기의 역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2분의 5 곱하기 뒤에 있는 4분의 1을 역수 취해주면 곱하기 4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10이라는 거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여라. 최대 공약수 구하기 위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쉬운 건 이렇게 가로로 친 다음에 2 써주시면 여기서는 2가 하나 내려오고 3도 내려오고 여기선 2 하나 빠지면은 3 곱하기 5 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들 관찰해 보면은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 그러면 2 하나 내려오고 여기서는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이 옆에 세로로 써있는 이 두 수의 곱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됐었죠. 최대 공약수의 값은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 더 공부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니은자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죠?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의 값은 우리가 최소 공배수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최소 공배수도 계산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돼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고민하지 말고 x 플러스 5 그대로 써주신 다음에 3을 분배해 줍시다. 3x 마이너스 3 이랬을 때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주시면은 x가 반대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x가 되므로 2x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이 반대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3 되므로 5 더하기 3은 8 x 앞에 있는 개수인 2로 나눠주시면은 x는 4라는 결론 얻을 수 있겠죠. 정답은 1번.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6의 그래프에서 x절편과 y절편의 합을 구하여라. 여러분 x절편과 y절편 계산하기 위해서는 x절편 계산할 때에는 y자리에다가 0을 넣어주시면 되시겠고요. y절편 계산하실 때는 거꾸로 x좌표에다가 0 대입해 주시면 되시겠죠.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y에다 0 넣어주시면 2x 플러스 6이라는 1차 방정식 나오므로 따라서 x절편은 방정식의 해가 되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y절편은 x자리에 0 넣어주시면 바로 y는 6이 나오죠. 따라서 y절편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개 더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1차 함수에서 x 앞에 있는 이 개수는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상수항 6을 우리가 y절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따라서 y절편 계산하실 때는 굳이 대입 안 하시고도 상수항만 보고도 6이라는 거 바로 알 수도 있어야 돼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a의 그래프에서 두 점 3,4와 6,b를 지날 때 상수 a, b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수에서 그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이 지날 때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수학에서는 항상 대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3,4를 우선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x자리에 3, y자리에 4를 대입해주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식이 4는 3분의 a라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어렵지 않게 a의 값이 12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a가 10이라는 걸 확인했으므로 우리는 함수 y는 x분의 10이라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6,b라는 점을 지난대요. 6,b를 지남으로 우리가 y자리에다가 b를 넣어주고 x자리에다 6을 넣어주면 b는 6분의 1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약분해 주시면 b의 값이 2가 된다는 거 얻을 수 있겠죠. a 플러스 b의 값은 우리가 14 정답 2번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6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기둥의 부피를 구하여라. 관찰해 보시면 알겠지만 만들어지는 기둥은 삼각기둥이 될 거예요. 우리가 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삼각기둥의 밑넓이, 즉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밑변의 길이는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의 길이는 그렇죠. 접게 되면은 높이가 2가 된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밑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고 이때 높이는 그쵸? 옆면에서 높이를 체크해 주면 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싹싹 약분해 주시면 18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과 제곱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연산 문제네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 x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절대값 x로 고쳐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중3 때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그걸 이용해서 지금 7번 문제를 바꿔서 써보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2의 전체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12의 절대값 마이너스 모으는 그대로 마이너스 옆에 있는 식은 절대값 2분의 1 플러스 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절대값을 벗겨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히 판별하셔야 돼요. 근데 2분의 1 마이너스 12의 값은 음수잖아요. 따라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절대값을 벗겨주실 때 앞에다가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서 이렇게 벗겨주시면 돼요. 근데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원래 써있는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써주고 뒤에 2분의 1 플러스 10이라는 건 양수죠. 그랬을 때는 절대값을 그냥 벗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벗겨주시면은 우리가 2분의 1 플러스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괄호 쳐서 풀어줄게요. 그러면 이 식 간단하게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정답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마이너스들을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0 산수해 주시면 10이랑 10 지워주면 2만 남겠고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따라서 최종 답안은 2 마이너스 1 그래서 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사인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의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굉장히 불친절한 문제예요.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려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그립시다. 직각삼각형을 이쁘게 그려주시면 B가 직각이라 있고 A에 대해서 각 A에 관련돼 있어서 사인 값이 3분의 2 루트 2라 했으므로 우리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빗변과 높이의 숫자를 3과 2 루트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비율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율로서 3하고 2 루트 2 이렇게 적어줍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선분 A, B의 비율도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으므로 9는 제곱해주면은 얘는 8 플러스 선분 A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선분 AB에 대응되는 길이의 비율이 1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코사인의 값은 빗변분의 밑변이므로 우리가 3분의 1이라는 거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자료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차 관련돼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어떤 거였죠? 그렇죠. 편차의 합은 얼마다? 항상 0이 나온다라는 사실 이거 알고 계셔야겠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이용해서 A 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A 더하기 A 플러스 1의 값은 0이 돼야 돼요. 빠르게 산수해 주시면 A가 두 개 있으니까 2A 1이랑 마이너스 1 지워주고 마이너스 5 더하기 1이므로 마이너스 4 좌변식 정리해 주니까 그게 0 나온대요. 따라서 어렵지 않게 A 값이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A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분산을 구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우리가 확률 통계 배우기 전까지 분산값은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분산은 편차 제곱의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편차들을 제곱해 줄게요. 1을 제곱해 주면은 1, 마이너스 1도 제곱해 주면 1, 마이너스 5 제곱해 주면 25. A 값은 아까 전에 2라고 했으므로 제곱해 주면은 4. A에다가 2 넣어주면 3 되니까 3의 제곱은 9. 얘네들 다 제곱한 다음에 더해주고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별량의 개수인 5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분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분산값은 5분의 얍 계산해보니까 40 나오므로 정답은 8 나온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a, x는 a, y는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관법, 대입법 등을 이용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잖아요. 어렵지 않게 계산해 봅시다. 소구할 문자를 한번 정할 건데 선생님은 y를 없애줄 거예요. 첫 번째 식에다 곱하기 2를 할게요. 그러면은 4x 플러스 2y는 1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밑에 식은 그대로 3x 마이너스 2y는 0. y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식 아래식 더해주면 되겠죠. 7x의 값이 14가 된다라는 결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변 7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x의 값이 2가 된다라는 거 얻을 수 있겠죠. x가 2였을 때 이제 우리는 y 값도 계산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주면 x에다가 2 넣어주면 4 플러스 y의 값이 7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y의 값은 3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정답 2번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까지 풀었으니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빠이.